지금까지 우리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그리고 축전기의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우냐면, 그러면 회로 안에 저항도 있고 축전기도 있는 그런 시스템일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시스템은 당연히 저항 하나, 축전기 하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떤 상태로 있냐면, 처음에는 스위치가 B에 연결되어 있어요. B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건가요? 지금 자, 기전력이 없는 상태니까 전류가 흐를 리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안에 있는 전하가 0인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스위치가 B 상태에 있을 때 전하는 처음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은 축전기가 여기 있는 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위치가 A로 옮겨갔어요. A로 옮겨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되면 여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원이 연결돼서 여기 있는 축전기하고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된 꼴이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 = 0에서 스위치가 닫혔습니다. A로 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축전기의 전하가 하나도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요. 여기서 0은 t = 0이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스위치가 B에서 A로 옮겨간 거죠. t = 0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이제 VC하고 이게 VR이라고 하면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전력이 항상 분합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컴포넌트, 그렇죠, 회로에 있는 소자들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위차의 총합으로 표현된다 했어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VC는 뭐예요? Q를 C로 나눈 값이 여기서의 전위차란 말이에요. 축전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배웠었죠.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럼 여기서의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전체 시스템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I가 여기로 이제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위차는 전류 I 곱하기 저항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Q로 썼는데, 대문자 Q로 쓰지 말고 시간의 함수로 변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소문자 Q로 표현해서 써봅시다. 그랬을 때 대문자 Q는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최대로 그 통에 물을 넣었을 때 1.5리터 통에는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1.5리터이듯이 어떤 축전기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하량만 대문자 Q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쓴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전력 나오고 전기 용량 나오고, 그 전기 용량에 의해서 거기 채워질 수 있는 Q 값이 시간의 함수꼴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의 함수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합법칙에 의해서 다 계산하면 이퀄 0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좌변으로 다 옮긴 상태니까. 그런데 I가 어떤 조건을 따져요? I는 Q 나누기 T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분형으로 순간 전류라고 치고 dQ dt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의 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자, 이와 같이 표현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미분방정식꼴로 표현되네요.
Q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Q는 시간에 대한 함수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전류량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이제 대문자 Q로 썼는데 이거 소문자 Q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꿔보죠. 여기 다 소문자 Q로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하량이 t = 0에서는 0이었다가 그렇죠? 최대가 되면 t가 어떤 시간이 되면 그죠? 어떤 시간이 되면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을 우리가 대문자 Q라고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전기는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꽉 차고 나면 전류가 통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VR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전류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는 전위차가 0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VC가 결국은 전체 기전력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 곱하기 전위차 2를 곱해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네, 밑에 한번 제가 다 썼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초기에 이와 같은 값을 가져요. 초기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니까요? 예, 여기에 아무런 전하가 쌓이지 않으니까 VC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왜? VC는 뭐니까? C분의 Q니까 Q가 초기 값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C는 초기에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VR이 I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I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을 가져요. 여기 전위차가 하나도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만 저항으로 되는 격이니까 R분의 이 값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초기 값으로 이해해야 되는 값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전에 풀었던 요거를 이와 같이 모양을 바꿔봅시다. 바꾸면 Q에 대한 1차 미분 텀이 R분의 2에 빼기 RC분의 Q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상수죠. 그냥 상수 값이니까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자, Q가 들어가는 애들은 한쪽 변으로 몰고 T가 들어가는 애들은 걔네들끼리 한쪽 변으로 몰아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적분을 씌워서 이와 같이 적분을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가 이제 최대로 올라가겠죠, 나중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를 이제 봉인다고 그러면 Q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0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간 T가 되는 데까지 계산을 하면 자, 요꼴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적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 로그가 되죠. 예. 여기는 이제 여기가 상수잖아요. 여기 1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1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시간 t죠.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건 개수니까 쉽게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엑스포넨셜로 바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Q 오브 T가 C 곱하기 2에 괄호치고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1 마이너스 RC분의 T꼴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됐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Q가 시간이 0일 때 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다가 대입해서 T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엑스포넨셜의 0승은 1이 되죠. 1 빼기 1은 0 되니까 0 맞네요. 그렇죠? 제대로 구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면 T가 무한히 지나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히 지나가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 하는 텀은 어디로 가요? 0으로 다가가죠. 0으로 다가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1 빼기 0 곱하기
2 곱하기 C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전하량 대문자 Q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전류를 생각하라 그러면 전류는 뭐예요? Q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전류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R분의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전류 값이 되죠. 시간 T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초기 값일 때 0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이게 0 되니까 요 전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R분의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죠. 예. 처음에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할 때에는 여기 Q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전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위차가 없으니까 모든 전위차는 여기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야 되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예, 여기 이제 충전이 다 돼가지고 꽉 차는 상태로 전하량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도 제대로 구했고 I도 제대로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Q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Q예요. 그렇죠? Q가 처음에 0 상태에 있다가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다가 어디로 다가가요? 무한히 가면, 그렇죠, C2라는 것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게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그죠, 충전할 수 있는 전하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한히 시간이 흐르면 여기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대조적으로 전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그리면 원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거꾸로 전류는 처음에 R분의 2 상태에 있다가 여기가 R분의 2란 말이죠. 그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 0으로 가는데, 그죠? 지수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와 같은 형태를 띠고 요 그래프는 요와 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재밌는 거냐면 요 값이 어떨 때 재미있는 경우를 띠냐면 T가 RC 값을 가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T가 RC 값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T가 RC 값을 가지면 요 부분이 어떤 값을 가져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Q에서 T가 RC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게 C2 1 빼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여러분들 자연대수의 및 2가 얼마예요? 대충 2.7 얼마 이렇게 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대략 0.6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가 RC일 때 T가 RC일 때 요 값은 대충 최대값의 60몇 %에 대응하는 값이다 하는 거예요. 요 값이 최대값의 0.6배 정도 되는 위치에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T가 RC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T가 RC가 되면 R분의 2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R분의 2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니까 자연로그 및 2분의 1이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2.7 얼마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30몇 %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 30몇 % 정도만 되게 떨어지는 그 값이 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가리키는 게 매우 흥미로운 값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타우라고 얘기하고 타우를 RC라고 정의해서 아시겠죠? 이게 이 시스템의 특성을 가리키는 시간이 되겠어요. characteristic time이라고 불러요. 이 회로의 characteristic time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R 곱하기 C가 시간의 단위를 갖는 그런 물리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음의 단위,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예요? 페럿이죠. 페럿. 오음하고 페럿하고 곱하면 결과적으로 국제표준 단위 SI 유닛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